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50분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50대로 떨어지면서 탐욕 단계는 비록 유지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축된 투자 시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매도세와 그리고 차익 실현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알트코인들의 부정적 영향 탓일 텐데요. 그렇지만 현재 세력들은 매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커런트 기고자 조아 OS니 최근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을 레버리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USDT 보유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 미결제 약정이 21% 감소한 반면에 USDT 준비금은 530만 달러에서 1억 9천만 달러로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과 함께 USDT 보유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선물 거래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고, 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포지션의 방향을 언제든 바꿔서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는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재료 소멸로 인한 변동성, 그리고 앞으로 있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의 기대감을 활용해서 1, 2분기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투자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가들에 의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자금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자금 유출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그리고 알트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GBTC의 자금 유출이 상당 부분 타 투자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적을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GBTC 유출액의 극히 적은 부분만 타 투자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9종의 ETF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유출은 FTX, 차익거래 트레이더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혹은 신규 고객에 대한 유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분석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된 자금이 당장은 다른 운용사들의 ETF로 가지 않아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플레이했던 거대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금들이 매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다시 비트코인 선물이든 혹은 비트코인 선물 ETF로든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된 모습보다 좀 더 큰 그림에서의 트렌드를 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은행들이 리플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다음 주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표가 월요일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플루언서 벤 암스트롱에 의한 발언으로 소스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질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CFTC 의원과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기대감이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플은 궁극에는 미국 내에서의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비용 경제적인 결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겠지만 큰 나라일수록 그리고 기득권의 산업일수록 이런 금융계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분위기 혹은 리플에 대한 소송이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융계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러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기대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IPO, 물론 IPO와 XRP는 별개지만 어쨌든 리플의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IPO가 지금 현재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알린 것도 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벤트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리플과 SEC의 구제책, 즉 벌금에 대한 합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나머지 하나는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 두 가지 이벤트 중에서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리플 XRP의 미국 내에서의 채택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소송이 왜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SEC가 기소한 혹은 SEC가 집행할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SEC가 향후에는 본인들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코인베이스 소송 관련해서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증권 혐의에 대한 기소는 기각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한 전문가가 이번에 구두 변론을 듣고 나서 코인베이스가 전체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70%로 올라갔다라고 입장을 다시금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인베이스 구두 변론이 잘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SEC가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억지로 기소를 만들어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코인베이스에 대한 긍정적 판결, 즉 2주에서 8주 사이에 나올 결과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금융평론가 맥스 카이저 잘 아실 겁니다. 맥스 카이저가 또 이번에 리플 XRP를 두고 중앙 집중화된 쓰레기는 0.01달러로 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맥스 카이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4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솔라나, XRP, 에이다 등 알트코인을 사기코인이라고 부르면서 가격이 0달러에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만여 종이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정말로 0으로 수렴할 암호화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뒤에 암호화폐들을 봤을 때 몇 년 전에 봤던 암호화폐가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고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6위에 안착되어 있는 리플 XRP를 보면 맥스카이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쟁자를 XRP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솔라나, XRP, 에이다 모두 펀드멘탈이 훌륭한 암호화폐이고 또 이 중에서 솔라나는 최근에 급성장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기사들은 걸러서 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